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전 시간의 코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뭐 일단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코인 관련돼서 이제 어떤 코인이 중요한 뭐 소식이 있고 어떤 코인이 기술적 분석에서 좀 매수 타점이 유효한지 이러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코인 클래스 좀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에 좀 하락이 좀 많이 있었죠. 이만큼이나 떨어진 건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11만 달러 110K에서 100K 아래 구간까지 지금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터졌을 때도 바로 V자로 이제 반등이 나왔었고, 이런 식으로 어찌 됐든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항상 꾸준하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다라는 판단을 조금 저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해가지고 다시 우상향을 가느냐,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통해서 해소가 안 돼서 다시 내려가느냐, 이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그래프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 초록색이 이제 이 미결제 약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간 흐름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해가지고 점점 초록색의 파이가 커지고 있죠. 자, 그 말은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방향성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즉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방향성, 이거를 섣불리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게 뭐냐면은 매수세를 확인하는 이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이 있을 때는 시장에서 신규 매수자의 유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빨간색이 점점 커질 때는 비트코인을 이미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이 매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그래프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뭐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주가 상승 나오면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2021년부터 23년도까지는 모두 아시죠? 비트코인의 암흑기라고도 불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한 별명처럼 매도세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 번갈아 가면서 좀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굉장히 상승이 나오면서 사실 거의 매도세보다는 이제 매수세가 크게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도 다시 한번 매도세가 크게 나온 상황이죠.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는 시장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매도세와 매수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하락을 했다 올라갔다 하락했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좀 건강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지금 비트코인 주가가 이때랑 이때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초록색 구간 굉장히 높게 나왔었는데요. 이때의 비트코인의 주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기적 저점 구간, 이때가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많이 빠지지가 않았었죠. 자, 지금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매수세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 보여주었는데, 자, 여기서 보실 게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빨간색의 깊이는 동일하게 깊습니다. 다만 하락은 별로 안 남아주고 오히려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빨간색 구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다시 한번 초록색 구간으로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약간의 건강한 조정이 발생이 되면서 조금 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이 구간,
이 구간이 저는 심리 싸움의 좀 핵심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 때는 뭐 장기적으로 보고서 길게 보유하는 것을 어떤 좀 목적으로 해가지고 포지션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냥 약간 좀 단타나 아니면 단기 스윙만 조금 포지션으로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최소한 지금 이제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미국이 한 번 더 움직여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이제 완전 봉쇄가 돼가지고 유가 상승 나오고 물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를 하느냐, 이런 것까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시기에는 이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뭐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이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 조금 관망하시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좀 기다리시다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된 매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혹시나 이제 현물 구간에 그 현물 매수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빠지거나 뭐 이럴 때도 있었겠죠. 단기적으로 빠지는 바로 이러한 포인트 구간들에서는 우리는 항상 비슷한 뉴스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던가, 일본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기업이 이제 비트코인을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고래들 혹은 거대한 기업들은 항상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현물을 더 매입을 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조정 구간은 현물 매수의 어떠한 기회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강력하게 추천을 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주일 기간 보신 다음에 현물에 대해서도 조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암울한 얘기죠.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알트코인 리뷰를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많이 빠진 것들이 많습니다. 10% 이상 빠진 게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빠진 내용을 지금 표로 정리를 해본 건데,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단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좀 충격을 줬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크면서 거의 이제 알트코인의 큰 형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더리움이 매우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라나, 제가 이전에도 이제 솔라나가 제2의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생태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솔라나도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도지코인은 사실 이거는 밈코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기술적 분석보다는 사실은 뭐 이런 밈코인은 사실 뭐 기술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거는 딱히 없어가지고 패스를 하고요. 카르다노 같은 이제 코인이라던가 하이퍼리퀴드 이러한 코인들도 지금 과도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트코인은 원래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는 가볍게 왔다 갔다 보여주는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홀딩을 좀 하셔라 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제 이게 이더리움이 많이 빠졌네, 매수를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10% 정도 자산에 이제 뭐 투자하는, 이런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자산의 10% 정도를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한 3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텀으로 두시고서 매수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전 사실 이제 이러한 알트코인들 이렇게 급격하게 좀 떨어졌을 때는 저도 뭐 저점에서 매수를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세 차익을 거두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저점 구간들, 뭐 분할 매수 구간들 찾기가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공부방에서 항상 이러한 매수 타점 관련해가지고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제 차트 딱 보시면 아시죠? 가장 이제 뭐 그 시장 참여자분들이 좀 충격을 먹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관한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좀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여기에 있는 이 하락폭이 최근에 이더리움 급등했을 때 이 상승폭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는 게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11%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비트코인 100K 깨졌을 때 나왔던 이런 급락 구간도 윗꼬리 달아주면서 밑꼬리죠. 밑꼬리 달아주면서 회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차라리 여기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정말 타 알트코인에 비해서 이거는 저점 매수 구간을 좀 잡는 게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실제 그 공부방에서도 이더리움 관련해가지고 약간 저점 매수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거 이더리움 롱텀 그래프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 그리고 여기 가격이죠. 여기서도 고점 가격. 자, 이더리움이 이제 보셨을 때 4,800달러가 거의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이 구간. 이제 이 구간이 이제 이더리움의 최고점이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얼마죠? 2,400달러 가량, 2,200달러인데 정확하게는 2,400달러라고 해가지고 거의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장기적 우상향을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다른 고래들이나 기업들처럼 이더리움을 좀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뭐 정확하게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기다려 보셔라 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실제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시장의 생태계라던가 모든 알트코인의 약간 좀 원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타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현물로 조금 모아두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도 오히려 괜찮은 매수 구간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지금 이 시장을 보고 있냐면은 사실 이 ETF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된 상황이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ETF 물량,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들어오는 자금, 유동성이 지금 이더리움이 더 큽니다. 비트보다. 이더리움의 기관들의 유동성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현물보다는 비트코인 현물이 좀 더 약간 좀 너무 단기는 아니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수익률에서는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저도 이거는 V자 반등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할지 한 번 더 하락 보여준 다음에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7일 동안 한 번 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필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옵션 아까 말씀드렸죠. 미결제 약정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더리움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이더리움의 최고점은 바로 여기 이 구간이라고 했어요. 21년도에 이제 4,800달러 이게 최고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의 미결제 약정의 파이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동일하죠.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 나왔을 때는 더 파이가 많았었고요. 즉 이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을 보게 됐을 때 이것은 이제 초록색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이전보다 더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매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좀 필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올지 한 번 더 하락 주고서 여기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약간 긍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현금 보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히려 저점 구간 좀 잡으셔가지고 이더리움 물량을 조금씩 더 늘리는 게 오히려 좋은 대응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었고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들은 항상 똑같죠. 1달러. 1달러에서 똑같은 거고 도지코인은 밈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 어떤 분석 같은 게 조금 분석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흐름, 소비자의 심리와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더 가격에 영향이 좀 클 거고요. 이것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돼가지고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주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둘러봤는데요. 이제 리플이라던가
거래소 코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퍼리퀴드,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좀 저점 구간 이런 거를 조금 잘 살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 건데, 비트코인 캐시죠. BCH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되게 변동성이 커지고서 불안함이 커졌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온 그런 코인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 차익을 좀 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비트코인 캐시를 좀 매입을 염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중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마다 좀 과도하게 상승이 나왔던 어떤 비트코인에서의 해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시즌이다. 이 표가 뭐냐면은 알트코인 시즌이 왔을 때가 바로 이러한 포인트들이고요. 그다음에 알트코인 암흑기를 이 아랫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알트코인은 좀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불장, 그러니까 시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알트코인도 조금 매수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6월 18일 날 코인스타에서 추천 종목으로 카이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이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추천을 하냐라고 시청자분께서 실제로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카이아 같은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에서도 카카오 그리고 라인, 이 거대 기업이 합쳐가지고 아시아 최대의 웹3 연합체 카이아를 설립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카이아는 좀 당분간은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어도 상승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바로 이 구간이죠. 대략 220원에서 210원 사이 구간에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방송하고 나서 바로 거의 뭐 일단은 20%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왔었죠. 물론 이날 바로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더 커지면서 급락 구간 나와줬지만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강한 회복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봐도 좋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조금 지금 구간에서 너무 높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어차피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되지 않아서 한 번 더 변동성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점 구간 잘 캐치하셔가지고 조금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캐치하시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제가 드리는 이런 저점 관련 관점들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하셔라. 라인의 핀시아와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지금 합쳐진 상황이다. 그래서 경쟁 본격화로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카이아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방금까지는 코인 차트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알트코인 리뷰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는 실전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타 알트코인의 현물 매매보다는 차라리 그냥 방향성을 좀 보는 그런 포지션 매매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매매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매매 기법은 절대로 맹신하면 안 된다.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0% 맞는 신호 없기 때문에 항상 매매하실 때는 유의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항상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크로스오버 전략으로 시작을 할 건데, 뭐 긴 추세 따라가면서 이제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노란색 선이 이제 50일선이고요. 뒤에 보이는 파란색 선이 100일선인데, 이 선이 50일선이 파란색 선을 위로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지나갈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거는 지금 매수 추세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거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고점이 파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격도가 넓어졌을 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셀, 여기도 매도 구간도 똑같죠. 51선이 100일선을 밑으로 뚫어주면서 매도 사인 나왔었고요. 매도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지션 가지고 가면서 이격도 커졌을 때 정리하라고, 분할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물론 롱텀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크로스오버 전략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더 보기 쉬운 걸로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 오버 전략과 그냥 RSI 상대 강도 지수죠, 이거를 그냥 결합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 역추세 전환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30과 70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숫자고, 70보다 높으면은 과매수 상황이다, 조정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30보다 낮을 때는 과매도 상황이다, 지금 패닉셀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러한 어떠한 지표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여기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골든크로스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 항상 보면 어떻냐면은 항상 이렇게 점진적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이 점진적 우상향을 할 때 그때 약간 좀 역추세, 단기적으로 추세 바뀌었을 때 이거를 이용하는 건데, RSI가 높을 때, 70보다 높을 때, 70이라고 하죠. 70보다 높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물론 이러한 고점 자체가, 여기는 지금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은 내려가고 있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70에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락 구간, 하락 추세, 데드크로스 발생했을 때도 이러한 상승 구간을, 자, 여기서 지금 30 아래로 내려갔죠. 여기서 약간의 반등을 먹고 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포지션 매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적은 부분의 시세 차익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이라서 충분히 유효하고 많은 분들 이러한 전략으로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내려왔었죠. 자, 그럼 여기서 역추세 전략 한번 가는 거고요. 지금도 상승 추세 구간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너무 과도하게 올랐죠. 자, 그럼 여기부터 해서 분할로 정리해가지고 매도 잡고서 그 차익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역추세 전략,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은 고점, 이러한 하락 추세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관점 관련해가지고 조언들 다 드린다라고 했었고, 여기도 보시면은 쇼트리거 대응하면서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이더리움 숏 대응해가지고 수익으로 만족을 한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익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7%나 14%, 7%. 14%,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계속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저희 공부방 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함께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수익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도 제가 카이아 말씀드렸죠. 이거 6월 18일 날 말씀드려가지고 그 방송 보시고서 매수하신 시청자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15%에서 20%씩 수익 보시면서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시고, 일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구간 꾸준하게 모아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주식 시장은 뭐 국장을 생각해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정해져 있잖아요. 상한가, 하한가 해가지고. 근데 이러한 코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 종목은 꼭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잘 살펴보시고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OKB죠. OKB가 어떤 코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OKB, 이 코인이 추천 코인으로 나왔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거래소 코인입니다. 거래소 코인.
OKX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OKX에서 이제 나오는 코인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사실 이런 게 알트코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오고 있는데 뭐 고점 대비해서 60달러 이상에서 지금 고점 잡아주고 있고 저점은 40달러 해가지고 총 둘 사이에 한 20달러 정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코인을 왜 추천을 하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KX 뭐 상장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서 지금 미국에도 미국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IPO도 지금 있고요. 실제로 서클 USDC 발행한 이제 서클 인터넷 그룹 이거 IPO 성공을 하게 되면서 거의 한 200%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미국 주식에서. 서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1달러의 가치 항상 고정이고요. 하지만 서클 관련돼서 이제 서클 인터넷 그룹이 200% 상승을 했다. 즉, 이 OKB, OKX 거래소의 코인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은 좀 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코인 시장을 투자를 할 거면은 투자자의 흐름과 심리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고래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조금 많이 지켜보는 편인데 고래들이 거래량,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상위 10개 토큰 중 하나입니다. 이걸 좀 주목하셔야 돼요.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많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고 있는 건데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코인의 하락을 점쳐가지고 매수를 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거래소에서 분기마다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따지면 자사주 소각이죠. 그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활용해 가지고 이 코인을 소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행된 코인의 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러면 뭐다?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런 것 때문에 전 이제 이거를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보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달러에서 40달러 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60달러 선, 이 선만 돌파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좋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만 뚫어주면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심 코인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이코인이죠.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블록체인 게임 관련돼서 이제 게임파이 테마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게임들 많이 나오고 있고 게임에서 코인을 채굴하는 그런 재밌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VL이라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그러니까 즉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로 보셔도 되지만 결국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엄청난 자산의 증가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세이코인 조금 관심 코인으로 두셔라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TVL이 점점 우상향하는 코인들 중에서는 역사적으로 안 좋게 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다들 이제 장기적 홀더가 늘어나면서 뭐 매수를 원하는 매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도 신뢰가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코인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0.16달러에서 0.26달러 이 사이에를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이거는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뚫어준다라면은 좀 더 좋은 시세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정 확정 리스크. 자, 이 지정 확정 리스크가 이제 항상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라면은 이 분할 매수 구간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로 한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서 천천히 매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도 현물 매수 관련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큰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다가는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냥 알트코인도 모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뭐 밈코인 같은 것도 있죠. 시바이누 같은 코인.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코인도 뭐 이제 상장 초기 부분에 해가지고 1,000원에서 10,000원 어치를 매수를 해서 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수익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홀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장기 투자도 좀 같이 생각을 하셔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코인들 이야기를 했냐면은 OKB 코인이랑 그다음에 이제 세이코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아 코인이죠. 이 세 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부터라도 지금 시장 좀 변동성 커질 때 매수하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관심 코인으로 안 나왔네라고 좀 아쉬워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알트코인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15%에서 20% 정도는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 떨어졌다고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고 잘 홀딩하시면서, 혹시나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시고 포트폴리오 점검 받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제가 포트폴리오 잘 봐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함께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 흐름과 또 오늘 히든 코인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띄워놓고 있으니까요. 꼭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들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해당 코인의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